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또 2,500선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 등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 심리가 짙은 모습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오늘 흐름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제대로 분석해서 시장 저희 이겨보자고요. 오늘도 수요일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이주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 시장도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기 앞서서 수요일팀 전문가님들한테는 좀 속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국내 시장 좀 약세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경계 심리가 짙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으로는 주가 조작, 밖으로는 은행 파산. 지금 이렇게 내후외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4월달 CPI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네.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연쇄 도미노가 나타날 수 있다. 네. 지역은행들 쪽에서요.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부실이 상당히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한폭탄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때 모기지로 집 산 사람들이 밤중에 야반 도주했거든요. 어머. 네,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물론 지금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풀베팅하는 전략들은 지금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 현금 비중을 갖고 조금씩 뭐 단타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강력한 이슈를 가진 테마주 외에는 못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하루 오르면 끝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급등주 갖고 뭐 내 투자금의 100%를 다 질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뭐 일부 지르는 건데 저는 그래서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흐름을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시장을 이기는 종목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도 컨디션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현실적인 조언 말씀을 해주셨고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늘 라이브 방송도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중에. 뭐 오늘 시장 사실 매매하기는 좀 괜찮았던 시장. 테마주가 많으니까요. 지금. 네, 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막 급격하게 하락을 하지 않고 뭐 약간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장이 오면 항상 뭐 강한 테마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 종목 선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 강한 테마 내에서 그냥 매매하면 끝이거든요, 그날은. 그래서 사실 매매하기는 조금 쉽다. 그런데 일단 뭔가 사서 이렇게 좀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확실하게 방향성이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2021년도부터 지금 하락장 쭉 내려오던 그 추세는 일단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장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미 증시에서 CPI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아마 뭐 예상치대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혹여나 금리가 안 잡히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물가가 안 잡히는 얘기죠. 그러면 뭐 금리 당연히 동결시키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악재로 이렇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행 관련된 이슈, 워런 버핏도 이제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은행이 지역 은행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 네. 사실 뭐 미국만큼 어떤 뭐 큰 위기가 뭐 물론 큰 위기, 금융위기도 겪고 했지만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큰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 은행들이 싹 재편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잘한 은행들은 다 망해서 네. 큰 은행들로 이제 통폐합되고 메가뱅크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IMF 겪으면서 정말 뭐 지역 이름 붙은 은행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설마 모르는 척? 제가 건 아니시죠? 그쯤 태어나서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또 통폐합됐고 네. 미국도 결국은 뭐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뭔데요? 그거는 제가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뭐 은행이 일단 통폐합되고 나면 아마 진행이 될 과정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그 관련주들도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분명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야기를 네. 드리겠고요. 내일 옵션 만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렇지 않았나. 시장이 뭐 CPI 눈치도 봐야 되고 옵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CPI 뭐 괜찮게 나오고 나면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고점은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요. 네, 코스피나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이제 뭔지 아시죠? 예. 네, 그 종목들이 2차 전지예요. 그런데 추세가 지금 꺾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허.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전 저점, 요 조정 나와가지고 이제 반등을 딱 줬던 요 저점 구간, 82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느냐, 지켜내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등 나온다면 괜찮겠지만 그리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어떤 그 다른 섹터,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엔터라든지 게임이 지금 2차 전지 빼면 포진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어떤 지수 방어해 줄 수 있는 시세가 좀 나와줘야지 네. 시장이 여기를 지켜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 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시황 정보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노란톡에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흐름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란톡 함께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불타올랐던 특징적인 종목들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 랭킹에 이름을 올린 종목 바로 아진산업입니다. 시가총액 중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일부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현대차의 이 버프를 받아서 오른 아진산업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 장중에 18%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현대차 그룹이 2조 원을 투자해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관련돼서 아진산업은 자동차 차체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진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진산업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으신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속담이죠. 네,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은 현대차 가면 부품 주는 고고, 전기차는 아직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궁금합니다. 현대차 가면 부품주 가는 거라서 이제 아진산업 갔는데 전기차는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1분기 실적에서 도요타 영업이익을 능가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 그 하이웨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가 일본 차예요. 아우. 그 중에서도 도요타 캠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도요타를 능가했다는 거는 뭐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뭐 현대차가 가장 지금 실적이 나타난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나 지금 하이닉스는 죽을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현대차가 가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들은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기차 공장 때문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현대차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전기차는 왜 그러냐? 지금 전기차는 그 테슬라를 제외하고는요. 네. 미국에서는 제2의 뭐 테슬라라고 했던 루시드도 급락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는 니콜라도 급락을 하고 있어요. 최근 흐름들이 좋지 않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뭐 구매력이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가격을 인하해도 사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80%고 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도요 안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기차 관련주들 보면 테마와 엮여진 종목들이 계속 매일 뒤바뀌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적으로 먹히는 게 아니라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보면 지금 저는 그 아진산업 실적을 봤더니 좀 놀라워요. 네. 그래서 보니까 왜죠? 네, 작년도에 보니까 뭐 매출이 5,978억, 영업이익이 462억 이런데 지금 현대차 투자 확대 기대감만으로는 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건데 아직 1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입니다. 네. 특히 2022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증하는 상황이고 재무구조나 뭐 여러 가지 영업이익률로 보면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여기 보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네, 강하게 윗꼬리를 올라왔죠. 살짝 달았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차 덕으로 좀 더 갈 수는 있겠다. 좀 더 갈 수는 있겠다.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뭐 강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월봉에서 보면 일봉으로 볼 때는 52주 신고가를 뚫었지만 네. 월봉에서 보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웬만한 매물대는 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물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다른 것들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예를 들면 마진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아니면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비교적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 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진산업에 대해서 황윤수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내린 반면 이 실적을 딛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쌩쌩 달려줬는데 그 친구들이 가주니까 아진산업과 자동차 부품주들이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늘 상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그 친구가 현대 친구인가요? 아니요. 다른 친구인가요? 덕양산업이라고 아, 그 친구는 누구죠? 이름이 산업이 붙어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친구라고 하냐면 네, 왜 친구죠? 이름이 같은 건가요?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엄청 같잖아요. 네, 신고가 갱신하고 막 완전히 지금 울선 타고 최근에 거의 한 100% 가까이 예. 7거래일 만에 올랐는데 이 종목 역시 자동차 부품입니다. 아.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에코플라스틱 이야기를 드리면서 덕양산업도. 자동차 부품주다. 어. 덕양산업도 이야기 드렸고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뭐 모베이스 전자, 화신, 뭐 덕양산업 이런 종목들의 그 실적을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매일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장중에요. 1시에 이제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그날의 특징주를 이야기 드려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이 기아였죠.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고점을 갱신을 할 겁니다. 현기차들이 현대차와 기아 기아차가. 자동차가 고점을 갱신을 할 겁니다 했는데 현실이 되었어요. 오. 그거는 지금 보면 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 뭐 AI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렇게 갈 때 외국인들이 2차 전지 막 샀냐 하면 계속 팔고 있었단 말이죠. 네. 팔고 뭘 샀냐?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자동차. 계속 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네. 실적적으로도 좋은 상황이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자동차, 현대차는 이제 그동안의 현대차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미국에서 이제 텔라루이드, 뭐 기아에서 나오는 SUV입니다. 정말 사람들 대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기존의 저가 자동차다, 싼 자동차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기본 옵션부터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제네시스 출시 이후부터. 맞아요. 고급화 그래서- 라인들이 잘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나오고 나서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이제 상 타고 또 미국에서 상 타고 하면서 굉장히 경쟁력이 커졌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좋아졌는데 보니까 역시나 이런 부품주들 수혜를 한 몸에 다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진 산업이 지금 보면 네. 뭐 덕양 산업이라든지 뭐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다 지금 실적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보시면 거의 뭐 2배씩 올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 네. 이제는 좀 적정 주가 수준으로 왔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는 시장에서 수급이 쏠려가고 있는 그런 섹터고요. 네. 1월부터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10월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1월부터 어떤 현상을 겪고 있냐? 가는 놈만 계속 가요. 맞아요. 그죠? 시장이 가는 놈만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하락 잠시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동안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어떻게 되었냐면 갈 이유가 많았는데 못 간 친구들? 아니요.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 그 친구들도? 시장은 빠지고 있었는데 어머. 현대기아차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다 2차 전지에 눈을 빼앗겼을 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도 우상향 흐름을 계속 타고 있었다는 거는 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데 부합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 섹터는 아직 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숫자대로 무조건 가느냐?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저평가 종목은 없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데 네. 이런 현기차의 그런 모멘텀까지 지금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슈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최대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조정 나올 때 추세 안 무너지는 선에서 저점 잘 공략하셔가지고 네. 수익 내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말뜻 자세하게 풀이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적정 주가 수준으로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들도 있다고 하니까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옥석을 좀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힌트들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네. 제가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다른 친구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미리 들어와 계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아진산업 뒤로 하고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늘 상한가로 장 초반부터 빠르게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실적과 관련돼서 코스메카 코리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2억 5,400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10% 넘게 증가했다고 전날 공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도 지금 1,159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준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리오프닝 효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실적 역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실적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에 갔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는 무엇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두 분의 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식약처 지원 사격이라고 적으셨고 우리 황현수 전문가님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but 중국 리오프닝이라고 또 한 번 물음표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식약처 지원 사격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오늘 보면 네.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그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이슈까지 붙어주면서 아침부터 그냥 점으로 그냥 바로 톡 그냥 찍어가지고. 네. 들어간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네. 사실 거래 대금이 막 크게 나온 종목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볼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1,370억짜리인데 네. 요게 오늘 점으로 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나온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제가 뭐 좋게 나오고 하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다.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실적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이렇게 딱 나와야지 주가가 빡 하고 반응을 해주거든요. 실적으로 가려면 주가가. 실적으로 네. 가려면 그런 식으로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줄 때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종목 중에서 이제 만약에 실적이 그렇게 좀 크게 터질 만한 게 있다. 그런 거는 조금 선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실적으로 서프라이즈 그 자체였기 때문에 충분히 상한가를 점상으로 갔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또 물음표를 같이 황현수 전문가님과 함께 띠용했던 부분은 바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체감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전문가님도 혹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제가 매일같이 제가 원래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아, 네. 그 별명이 청계산 다람쥐입니다. 아, 진짜? 저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네. 제가 일단 청계산에 친구나 후배들하고 같이 산을 시작하면 다 포기하고 먼저 가라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속보로 쫙 올라가서 와. 정상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수군요. 먼저 가라고 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뭐 청계산은 사실은 평일날 가기는 어렵죠. 네네. 그래서 저는 평일날은 이제 남산을 가는데 남산 한 1.8km까지 돼요. 남산 타워가. 근데 거기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보는 외국인 관광객은 동남아 아니면 일본 관광객입니다. 중국 중국인 관광객은 아니고. 없어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쵸. 친미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중국이 사이가 별로죠. 네. 사이가 안 좋아지는 데다가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5년 때 한중 FTA 체결됐을 때 화장품이 폭발적으로 했던 거와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 1분기 영업이익이 93억인데요. 네. 작년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104억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에 1년치 농사를 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사실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퀘션 마크예요. 그렇죠. 너무 좋긴 한데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 쪽에 색조 화장품들을 보면 오늘 대부분 다 꺾어졌어요. 클리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네. 다 꺾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아서기에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옛날처럼 중국 관광객이 몰아와서 명동이나 이런 데서 싹쓸이 화장품을 싹쓸이 쇼핑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쵸. 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잉글우드랩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코스메카 네. 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정말 시초가부터 급등해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게
매물이 한번 위에서 쏟아지면 네. 윗골이 날면서 내려올 수 걷잡을 수 있다. 없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도 특징적으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였던 화장품 관련주들 이야기까지 나눠봤네요. 자, 다음 특징적인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앞서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잠깐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화제의 종목이죠. 여러모로 에코프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이제 코스닥을 이끌었던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승승장구할 것 같던 에코프로 형제들 연이어서 하락세를 좀 걷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가를 지탱해 왔던 만큼 이 개인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과열 구간에서 진입했다는 증권가의 경고가 잇따른 만큼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에코프로 6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걸으면서 오늘 5%대 빠졌습니다. 59만 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사흘째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에코프로. 오늘은 에코프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관련돼서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개인들이 끌어올린 에코프로 BM.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 목표가 150만 원? 그러지 마 제발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했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에요, 지금. 이주연 전문가님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했쥬라고 적어주셨는데 뭘 말씀하셨죠? 네, 제가 이제 이 방송 시간에 네, 수위 조절해주세요. 이게 사실 그 에코프로나 2차 전지 이 종목들에 네. 너무 사랑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이거 말을 좀 강하게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맞아요. 분위기가 그랬죠. 지금도 그렇고요. 네, 짱돌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집에 이제 기다리는 처자식 있는 상황이라 세게 말을 못 드렸었는데 예. 4월 달에 이제 이 거래 대금이 한 1조, 거래 대금 2조가 넘게 터진 날이 있어요. 장대 양봉이 터지고 차트 네. 보시면 4월 10일이네요. 4월 10일 날 이제 장대 양봉이 딱 터지면서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뭐 30만 원, 한 40만 원 이렇게 올라올 때 방송에서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했죠. 이거 고평가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았습니다.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제가 그때 저평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PEG로 계산을 하면 피터 린치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성장주에서 요거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40만 원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쫙 올라서 80만 원까지 갔는데 그때 제가 말했죠. 고점의 냄새가 난다. 네. 그 정도로 수위 조절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경고를 그리고, 해드렸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지금 했는데 문제는 뭐냐? 딱 이것만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네. 56만 2천 원짜리를 깨지면요. 이 종목은 넥라인이 꺾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상승해왔던 추세는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언급을 드렸었고요.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도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은 목표가 150만 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요? 네, 모 증권 방송에서 목표가를 150만 원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몰랐네요. 에코프로 BM은 75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지 마 제발 이거 노래 제목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지 마.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마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시총이 16조인데요. 네.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1월 달에 주가가 10만 원대였어요. 1월 달에 주가가 10만 원대였는데 지금 이게 80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럼 8배 올라갔거든요. 한 4개월 만에 8배 올라갔고 그나마 조정을 받아서 지금 59만 원인데 이것도 1월 달 주가에 비하면 6배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 침체가 와서 완성차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2차 전지만 가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타 증권 방송에서 증권사 직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마치 비유를 하면 어떤 거냐 하면 네. 복잡한 길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거는 모든 운전자가 이성적으로 운전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하는 얘기고요. 그렇죠. 요즘은 보면 음주운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저께인가요? 모 쇼핑몰에 나갔다가 총기 난사에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맞아요. 어린애만 살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주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진 그 내재적인 가치, 펀더멘탈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한들 네.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여파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주 경계를 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을 다 따져보고 그러면 진짜 투자자를 생각하는 전문가라면 여기서는 한번 팔아주고 아니면 여기서는 비중을 줄여주고 다시 조정을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이제 과열이 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자, 애경케미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애경케미칼 오늘 올랐던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죠.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의 관련주로 오늘 애경케미칼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1위 기업 CATL이 최근 이 중국 체리 자동차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애경케미칼이 관련주로 급부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마무리된 가격 보니까요. 20.15% 오르면서 21,35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전히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는 뜨겁습니다. 애경케미칼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면 우리 황은서 전문가님 나트륨 배터리 덕 워워라고 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이제야 적정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먼저 이주연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이제야 적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뭐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주가는 계속 빌빌빌빌거리고 있었던. 저평가되어 있었다. 그렇죠. 많이 이제 저평가 좀 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보시면 이제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930억,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950억 정도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전년도 보면 한 400억, 500억 요 사이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오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 단에서 머물다가 재작년부터 좀 급격하게 매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이렇게 늘어났지만 뭐 주가는 계속 바닥권에서 좀 빌빌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2차 전지 응급제 이야기를 딱 등에 업고 네. 바로 이제 상한가 달리더니 주가가 8,000원에서 21,35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이제 제가 장중에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야, 이놈 정말 힘이 센 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종목인데 그리고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끝나고 나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거의 뭐 한가까지 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회였다? 네,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거래량이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속임수가 크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걸 보고는 아 이거는 더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매도 좀 적극적으로 했던 종목인데 어찌됐든 지금 오늘 보면 신고가를 갔습니다. 신고가를 갔고 어저께 KBG라는 종목이 네. 같은 응급제 관련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종목이 이제 먼저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애경케미칼이 이제 바톤을 넘겨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해주신 그런 뭐 나트륨 관련 기사까지 이제 붙어가지고 거래 대금이 약 한 5,600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900억짜리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조금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적정 주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테마주들, 2차 전지들 뭐 미래의 가치를 너무 땡겨와서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 종목에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이제 좀
아이러니야 이게 막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신고가면 하고 싶은데 제가 막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막 추천을 못 드리겠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에코프로가 지금 목이 꺾일랑 말랑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지금 추세가 꺾이려고 하는데 과연 이 음극재 쪽은 또 따로 막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항도 돌파했고 거래대금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그리고 신고가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올라갈 때 신고가 종목 공략하세요라고 얘기 드리지만 추격 매수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잘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네. 일단 2차 전지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 내려올 때 조정 나올 때 강했던 놈이니까 네.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과연 네. 공략을 할 수 있을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갖고 저랑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애견케미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봤고요. 우리 황은석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워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의 워워일까요? 하여튼 그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이슈는 만들면 이슈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빨리 돌아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CATL, 그러니까 뭐 중국의 비아디라든지 CATL이 뭐 2차 전지 그 생산 뭐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나트륨 배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트륨 배터리를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음극재, 양극재에서 이제 나트륨이 나왔는데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수은 배터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슈를 제시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지금 애경산업도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네. 지주회사인 AK홀딩스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 자회사들 중에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지금 이런 쪽에 실적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경케미칼은 애경그룹 쪽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는 있겠다. 근데 다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네. 쉬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경그룹주 안에서 이제 애경케미칼을 또 분석을 자세히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이렇게 4가지 종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히든 종목 중에서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골든벨이 땡땡땡 울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의 실리콘2인데요. 50%가 넘는 수익률이 났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골든벨 울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달성 중이세요. 네, 무서운 사람이네요. 좀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뭐 저기 매 방송 제 시간대가 되면 네. 골든벨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네. 실리콘2도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장중에 어떤 호가의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강한 매수세를 보았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같이 좀 밀려 내려오다가 네. 요번에 어저께부터 이연속, 급등세를 네. 바로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야. 뭐 화장품 하면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제가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 이거 소개해 드릴 때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화장품 하면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실리콘2가 대장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론 뭐 점상한가 간 것도 있지만 네.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를 뽑은 걸 보면 실리콘2가 대장이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3,700억 된다. 이런 건 뭐다?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뭐 괜찮게 잘 올랐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은 좀 잘 보여줬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일단 뭐 제가 생각했던 목표 가격대까지 충분히 지금 올라왔고요. 거의 뭐 어제 같은 경우 한 4,000원 넘어서고 나서 제가 2차 목표가는 한
한 5천 원 정도 되지 않겠는데 뭐 거의 금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일단은 거래가 크게 터지고 시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용으로 활용을 좀 하신다면 괜찮을 거고요. 네. 뭐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1시 유튜브 라이브를 참여해서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 제가 트레이딩하는 거 함께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50%가 넘은 종목 실리콘2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대체 어디서 소개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방송 히든 종목만 보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이 50%가 넘는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나도 골든벨 종목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히든 종목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전문가님들이 또 히든 종목 오늘 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황윤석 전문가님, 네. 저희가 힌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힌트 주시죠. 지금 경기와 무관한 종목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미용이나 성형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의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마진의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네. 지금 올해 매출액이 2,324억, 영업이익이 819억인데 영업이익률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동물의약품으로 유명한 회사를 최근에 M&A를 했어요. 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연금이 네. 지분을 늘렸어요. 아, 이 종목에 대한 지분을요? 네, 지분을 늘렸어요. 그래서 재생바이오 전문 기업이다. 이 정도 하면 뭐 대부분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너무 네, 힌트를 많이 그래서- 주셔서. 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55%다. 유통 물량이 적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진짜 주식으로 장기 투자해서 큰 수익이 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물려도 우량주나 실적주에 물려야 되고요. 네. 테마주나 급등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갑자기 떨어지면 그런 종목들을 타이밍을 놓치면 네. 자꾸 계좌에 쌓여요. 시퍼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쌓여서 꼼짝 못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는데요. 저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쪽의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히든 종목 쪽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네. 눌림목이나 이런 쪽에서 편안하게 공략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21선에 걸쳐져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번 슈팅이 나올 자리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런 자리 눌림목 구간을 잡으면 한번 이런 장대 양봉이 있을 때 네. 매도 타임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 편안한 종목 그다음에 지금 이런 쪽에 시세와 무관하게 장중 급등락 업종별로 매일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강추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힌트를 좀 정리를 하자면 경기와 무관하고요. 고마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또 마지막으로 동물의약품 회사 M&A 이슈까지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빠르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은데 자, 저희 히든 종목은 종목명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매수가와 종목명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편안한 매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한 종목들 나도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 이주연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3가지 힌트로 정리해 주시죠. 아, 이거 좀 어려웠어요. 뭐가요? 너무 선정이? 아니, 이게 힌트가 너무 쉬워서 히든이 과연 히든으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들어보죠. 첫 번째 히든 갑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인니 니켈. 뭔데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업에 진출했다. 이거 하면 끝났어요, 지금. 다 지금 막 답이 올라올 겁니다. 아, 그거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보자. 두 번째 힌트. 네. B2B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B 디지털 플랫폼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간에 이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뭐 디지털 플랫폼 말이 뭐 디지털 플랫폼이지 그냥 쇼핑몰 같은 거잖아요.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래 온라인으로 주체가 회사일 뿐이죠. 그렇죠. 네. 온라인 들어와서 내가 판매하는 것들 이렇게 올려놓으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필요한 것들 사가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런데 말 좋게 이제 요새 플랫폼 하면 주가 좀 올라가니까 플랫폼을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계 최초로 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냐? 바로 원자재, 그다음에 광물, 이런 것들부터 해서 기업에 이제 뭐 생산하는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업들 간에 서로 이제 어디서 뭘 만들고 이런 걸 알아야지 그쵸. 가서 컨택을 하고 영업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좀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세계 최초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기업이 네.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회사에서는 이제 원자재하고 이런 부분들, 이제 뭐 광물 이런 것들을 B2B로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상사로서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의 업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힌트는 IRA 따른 중국 광물 사용이 좀 불가능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광물을 사용하면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안 준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회피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금지한 사용 금지한 그런 출처의 광물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니켈이라는 거는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품질 배터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니켈의 수요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론 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나트륨 소금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배터리도 나오겠지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니켈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때는 이런 광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올라가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가는 놈이 더 가잖아요. 가는 놈이. 생각의 전환. 네. 가는 놈이 더 가는데 조정 줄 때 어디서 저점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뭐 추격 매수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추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노란 톡에 들어와요. 노란 톡에 들어와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여러분. 올라갈 때 제발 사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지금 사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조정 줄 때 잘 사놓고 시세 줄 때는 얼마에 내가 팔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 뭐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아주 행복하게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릴 거고 또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지금 거의 매일 종가 매수 종목들 하나씩 이야기 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쪽 섹터 봐야 된다. 요 종목들 보세요. 알려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거의 뭐 10개 중에 8개가 다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 유튜브, 방송 들으셔야 되는데 이래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들어오셔갖고 이어폰만 딱 끼고 이렇게 귀로 들으시면서 일하시면 수익이 팍팍 난다. 그래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또 오늘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이 맞는지 혹은 그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수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노란톡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든든한 수요일팀 전문가님들 여기서 보내드릴 텐데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